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감시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창원의 박상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보니까 훨씬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오늘 가장 잘생기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직접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이 편성제작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이 기자들은 보통 소규모로 움직이잖아요. 몇 명. 뭐 시사 프로그램을 녹화하더라도 뭐 출연자들하고 뭐 카메라 감독님들 네. 몇 분 이렇게 계신데 여기 보니까 이 작가님들하고 뭐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지켜보시는 눈들이 많아서 좀 네. 부담스럽네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 네네.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뭐 취재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보도국에서 이제 경제교육문화팀에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경제 쪽을 많이 취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뉴스다 보니까 하루하루 뭐 이슈되는 부분들을 좀 취재를 하고 요즘에 좀 취재하는 건 이제 창원시에서 이제 육성하겠다고 하는 수소산업 관련해서 네.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봤거든요. 저 요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경남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 공청회 보도하신 거 봤거든요. 가뜩이나 1차 또 공청회 할 때 파행 한번 겪었잖아요. 또 그리고 12월 19일 날 이제 뭐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이 공청회를 연다 해가지고 반대 측에서 엄청나게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 지금 경남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달 20일 날 있었던 첫 번째 공청회 자리도 그렇고 최근에 뭐 장소가 유출이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뜨거운데 그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참 격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얼마 전에 이제 박종훈 교육감이 본인이 선출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대폭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내비쳤기 때문에 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마련이 돼서 도의회에 상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 인권 조례도 취재를 좀 하셨고 또 교육 담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시자들이 주목하고 싶은 교육 이슈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그 인재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원시가 지원 중인 교육 정책 인재스쿨을 두고 시의회에서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재스쿨이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 인재스쿨 특혜 공방입니다. 주변에 좀 인재스쿨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그 어디 있는 학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인재스쿨이 뭔가요? 네, 인재스쿨이라고 하면은 뭐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공립학원, 공립과외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창원시의 이제 교육 보조금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진해와 이제 창원 지역에 한 학교를 정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모여서 입시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창원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창원 지역 그러니까 창원 의창구 지역 그리고 네. 진해구 지역에 거점 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 해마다 4억 5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큰 돈이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마산에서 살고 지금 마산에서 쭉 초중고를 나왔는데 마산에서는 이런 학교가 없나요? 애초에 시작이 됐던 게 이제 진해구 지역의 어떤 교육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하다가 이제 확장이 됐는데 이제 희망하는 학교를 접수를 받아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산 지역에는 이제 지원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 이제 진해고 네. 그리고 이제 창원에는 이제 성민여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구와 창원시 내 다른 구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진해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좀 줄여보자 해서 처음에 시행된 사업이었던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통합 이후에 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 이제 지역 격차가 화두로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네. 이제 교육 격차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 뭐 상대적으로 진해구에 있는 교육 여건이 나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진해구에 있는 교육 여건을 조금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으니 이제 시 차원에서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진해 지역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그게 네. 2012년이었고 또 2016년에 창원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당된 학교가 이제 창원 성민여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4억 5천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인재스쿨이라는 게 그러면 전체 진해 지역 학생들 다 듣는 건지 아니면 일부 선발만 듣는 게 어떤 학생이 듣는 겁니까? 뭐 인재스쿨이라는 명칭에서 벌써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선발을 합니다. 네네. 어떤 인재인지 궁금하시죠? 공부 잘하겠죠, 우선. 성적 좋은 학생들인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는 시험으로 뽑고요. 50%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고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시험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학생들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점 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일부 학교의 학생들을 금요일 오후랑 토요일 날 여기에 이제 모아놓고 입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사는 어디에서 오냐? 서울 사교육 업체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 거기서 또 시험을 쳐서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그렇죠. 시가 지원하는 돈으로 네. 서울의 사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창원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 시특회라는 지적이 이제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에 진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네.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창원시는 내년에 지원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마다 각각 두 곳에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한 4억 원만 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4억 5천만 원의 대부분은 사실 강사료겠네요. 강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사설 학원 강사들을 불러서 이제 학생들 가르친다는 게 좀 참 구태의연하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저 진해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진해에 뭐 큰 이런 사설 학원이라든가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사설 학원이든 뭐든 이게 아무래도 조금 진해가 그 문제에 있어서 교육 환경이 좀 낙후돼 있지 않냐 이런 걱정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진해에서는 그걸 계속 유지하자고 할 테고 또 그런 학력 향상 효과도 일부 있으니까 뭐 창원에서까지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산에서는 신청 안 했다고 하니까 그 잠깐 걸 하는데 저는 이게 인재스쿨이라는 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데 과연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이제 운영 계획서나 이런 데 안에 보면 그냥 명문대라는 표현도 안 합니다. 그냥 스카이라고 바로 콕 찍어 얘기를 합니다. 스카이, 그러니까 명문대 진학률, 그다음에 여기 오는 강사들도 스카이 대학 출신이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 출신이면 강사 경력이 3년이면 되는데 스카이가 아닌 그냥 인서울대학 출신이면 강사 경력이 또 7년 이상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 기준은 시에서 정한 거예요? 여기 공고를 하면서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인재 교육이라는 게 결국 스카이 대학을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명문대학 보내기 위한 게 이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 지방 정부의 세금을 투입해서 해야 될 만한 정말 공적인 영역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학습에 좀 더딘 학생들, 좀 제대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가, 또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 수장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이는데 지방 정부가 그런 것에 좀 제어를 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같이 올라타서 그걸 부채질하는 형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가 힘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거 스카이 출신 아니면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런 기준을 어디에서 선정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진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교의 3% 학생들만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7% 학생들은요? 기회균등이라는 그다음에 형평성이라는 거 이런 거 차원에서 이 세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한 그것도 있죠. 당연히
시의원은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것을 논란을 당연히 세금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학교 측으로 보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학생들 뽑아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학교 측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청하니까 세금까지 주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학부모는 당연히 학생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공부 더 시켜준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3%만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네. 상대의 격차가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 입시가 이제 고교 진학의 또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대학에 또 우리 등급이 있고 모두 목표가 사실은 꿈의 목표가 스카이죠. 스카이 대학일 수밖에 없고. 저는 아닙니다. 뭐 스카이 대학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또 사실은 또 그게 또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마산 창원 진해 경남 지역 경남 전체가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영어, 수학 이런 걸로 한번 전국 고시를 한번 보면은 이전에 그 경남 지역 언론에 났는데 네. 그 13위, 14위 수준입니다. 그 시도별로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그 학력 수준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당장 필요한 그래서 서울에 아주 최고급 학원 강사를 데려와서 여기서 학원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이제 참 공교육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법을 반드시 이 방법 말고도 좀 더 발전적인 지금 현재 에듀테크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라 그래가지고요. 교육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나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한 좀 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을 또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차제에 시의회에서 한번 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지스쿨 그러니까 왜 스카이가 명문대 인재라는 그 의미가 난 진짜 정말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죠? 그럼 스카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인재 아닙니까? 비인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보고 창원은 지금 시험이 100%로 뽑잖아요. 그럼 100% 아쉽게 시험 점수에서 미달된 친구는요. 그럼 그 친구는 기회가 조차가 없잖아요. 그럼 친구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97%는 못 듣잖아요. 뭐 아쉽게 떨어지면 못 듣잖아요. 네. 그럼 현장에서만 이제 그 합격한 친구들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앱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떨어진 학생들이나 보고 싶은 학생들은 앱으로 통해 가지고 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완책을 만들어서 기회균등은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취지는 좋지만은 문제가 되는 건 약 3% 학생들만이 혜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인지스쿨이 공립학원, 뭐 공립과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시작한 곳이 이제 순창군에서 옥천 인재수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역시 시험을 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이유에서 시정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성 시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 또 세금은 누구나 시민이면 내는 그렇죠. 건데 그 세금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여기 처음에 계획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추진 배경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이고요. 또 목적이 관내 우수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표가 서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근데 유출 방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하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의 세금을 써서 지역 인재를 키웠으면 지역의 일꾼이나 지역에서 이거 이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이 구조로는 그쵸. 그게 가장 의문이고 또 아까 이제 강 총장님 얘기하셨지만 입시교육, 사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이 받지 않는 걸 내가 받아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주 유명한 A라는 강사를 불러와서 수업을 듣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경남의 모든 학생이 듣는다거나 창원의 모든 학생이 듣는다거나 이러면 벌써 그 강사의 강의는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이 효과를 얻고 지금 말하는 성과를 낸다라고 할 때 그 성과라는 게 나오려면 소수의 학생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이 돼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별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서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순창 군단위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학원 자체가 없잖아요. 학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으로 해서 군단위에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시내나 창원에는 학원이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재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뭐 금요일, 토요일만 여기만 듣겠습니까? 당연히 사설 학원 또 가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는 더 공부해가지고 스카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수 인재 유출 방지하려고 하는데 다 서울로 보내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갔던 애들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지 다시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까? 다 주소지 서울로 이전을 하죠. 그잖아요. 사실 저희 세대부터 그러고 있죠. 저희 세대도 네, 친구들이. 저는 비단 하동만 생각하더라도 하동에 저희 나이대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먹을 걸 게 없잖아요. 이 밥벌이 할 게. 그럼 어디 부산으로 넘어가잖아요. 창원의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광양 제철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도에 안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인재스쿨이라는 게 세금을 이용할 거라면 저는 지역을 유출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창원 지역이라면 창원대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을 더 역량 강화시켜다 본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창원을 이루면서 털을 잡으면서 취업도 하고 애도 놓고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는다는 거죠. 교육계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방금 전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좀 뚜렷이 이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찬성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지역의 교육 여건, 교육 환경을 올려서 이제 학생들을 지역에서 공부하게끔 한다. 결국은 이제 교육적인 이유로 시작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자치단체의 인구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 있어서 인구 유입 효과를 이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명문 학교 내지 지역 출신들이 뭐 좋은 대학에 많이 가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부모들도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도 떠날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옮겨올 수도 있으니까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교육 격차를 줄여서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형평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공교육을 사교육화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계와 정치계 안에서도 좀 묘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정교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이 되었던 진해 지역의 진해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정치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회 안으로 좀 국한시켜서 보면 창원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뭐 비례대표 의원들은 좀 반대를 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진해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은 찬성하는 뭐 그렇게 입장을 나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성적과 직결되는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요. 학부모들도 다 입장이 다를 겁니다. 실제 여론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다른 걸 줄여서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거나 제가 답답했으면 또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제가 뭐 차에 싣고 다니면서 뭐 과외쌤하고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텐데 그런 이동 거리도 훨씬 더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공부했을 때 맹점도 같이 공부하면서 훨씬 더 극간을 줄인 것 같아서 저는 뭐 학생도 아들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에서 숙제 같은 것을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학교에서 풀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모르는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 너 지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길래 이렇게 잘 풀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 좀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역에서는 중3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부모 곁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 봐도 진해하고 마산, 창원, 진해 교육 격차가 많이 해소됐다는 거 본다면은 이 제도 계속 유지돼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재스쿨이라는 처음 그게 시도를 한 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한테만 모여서 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학력
이게 성적 차이가 오히려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잘 못 따라오거나 그런 아이들에게 수준 맞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교육에서는 입시 경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지 입시 경쟁에서 좀 더 우월한 학생을 뽑는 게 과연 인재 양성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재스쿨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인재스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상위권 아이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중위권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인재스쿨 때문에 진짜 좀 성적이 좋아졌다, 좋은 학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인재스쿨 이게 이제 그렇게 여러 특혜 시비도 있고 또 형평 시비도 있는데 왜 지속되고 있냐 그러면은 작년에 진해 인재스쿨에서 뭐 명문대학이라는 대학에 4명 이상 붙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해군사관학교도 물론 가고 해군사관학교 진해에 있는데 그 진해 사람만 뽑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원하는 곳에 고루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거점 국립대학 이상 진학률도 7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학 진학이라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보니까 인재스쿨이 또 이런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가 우리 진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실상 진해고를 한번 딱 보면 네. 진해 지역의 인재스쿨 수료생, 그러니까 출신 중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진해고입니다. 2015년에 22명 중에 8명이 창원 출신의 중학생이고요. 1명은 마산이죠. 전체로 따지면 59% 정도? 2016년에는 43명 중에 19명이 창원 지역이고 마산 지역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진해 지역 출신이 48% 정도 되는 거고요. 네. 2017년에는 34명 중에 창원이 18명, 마산이 1명, 그렇죠. 44%가 진해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출신 중학교가 타 지역인 게 많은 거죠. 창원 지역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별 입학생을 딱 보면 그러니까 창원에서 뭐 특목고나 이렇게 하다가 뭐 시험에 떨어질거나 하는 친구들이 진해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입학생 중 보니까 약 10% 정도, 20% 최고로 많은 20% 정도는 타 지역 학생들이 옮겨왔더라. 그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진해 거주 학생들의 학력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재스쿨 거점 학교로 지정된 학교 안에서의 구성을 봐도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해에서 거점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진해고입니다. 네. 진해고가 2018년 입학생 기준으로 보면요. 154명 중에 95명, 그러니까 61%가 진해고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진해도 고등학교가 여러 개인데 그렇죠. 진해고 학생이 61%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재스쿨에. 창원 성민여고가 이제 창원에 있는 거점 학교인데 네. 여기 또 사립입니다. 네. 32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202명, 그러니까 62%가 그냥 창원 성민여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정규 수업 끝나고 자기 학교에서 또 가해를 받는 거죠. 혹시 그 아이들이 정말 인재가 많은 학교 아닐까요, 의원님? 그런 확률은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정 학교에 특혜가 쏠린다라는 비판이 나올 그렇네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예산이 또 상당하잖아요. 예산이 지금 한 학교에 지금 4억 5천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특정 학교에 가해비 대주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아까 분명히 시험을 쳐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뭐 다른 기준도 있나 봐요? 일단 이렇게 그 거점 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 수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진해교육발전위원회는 이 학교장들끼리 좀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점 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크게 문제 삼을 바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성민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점 학교가 되면 그 오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당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타 학교 학생들 특히 성민여고는 여고인데 네. 이 수업을 들으러 남학생들이 온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부가적인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뭐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점 학교로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거점 학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제 사실 인터넷 강의도 그리고 교육 방송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학생이 많은데 요즘 그 네트워크 통신 기술에 뛰어납니다. 화상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화상 수업을 정말 몰입감 높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해고등학교의 인재스쿨이라는 그 수업 내용을 원하는 학교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시가 사실은 그런 간단한 큰 스크린 하나만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무슨 그 강사들이 자기 걸 공개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콘텐츠고 저작권에 관한 문제일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전국에 방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마산 창원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 내 학교 몇 곳에서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마산고등학교나 뭐 중앙고등학교나 마산에 있는 학교, 뭐 내세에 있는 학교에서도 큰 스크린을 두고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상당히 상위권 성적이겠죠. 학생들이 똑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 질문이 있겠죠. 질문은 바로 현장에 못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요즘 통신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 화상회의 기술을 보면은 바로 수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기술은 뭐 충분히 지금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이 논란을 한 지역의 특혜, 한 학교, 몇 군데 학교의 특혜가 아니라 이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창원시 내에 있는 몇 군데 고등학교에 추가로 한번 확대 실시를 해보는 그런 화상 수업으로 네. 예, 그런 방안도 이 발전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와 계약을 맺은 그 사교육 업체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유명 강사, 네.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입찰 공고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스카이죠. 스카이 대학 전형 최신 입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스카이 대학 이상 진학반을 5년 이상 운영한 종합학원 그리고 지자체나 거점학교 고등학교 인재스쿨을 6개월씩 2회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까다롭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청 감사에서 이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인재 스쿨인가요? 이게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상남도만 봐도 산청에 이제 우정 학사가 있고 네. 밀양에는 미라블 학습관이 있습니다. 또 합천에는 남명 학습관이 있고요. 여기도 모두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3부터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 일부 학생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여러 가지 방식들 교통비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숙 비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별로 약간 좀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왜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남명학사 짓는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서울에. 네, 맞죠. 그렇죠. 그거 이제 문을 열었다면서요? 또 남명학사 얘기하니까 또 홍 전 지사가 또 생각나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서울에 이제 만들었죠. 347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가지고 기숙사 200실, 그러니까 총 4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매년 20억을 위탁 운영 줘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권에 이제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 남명학사에 이제 기숙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선발 기준이 또 여기도 성적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수능 100분위에서 8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신입생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서울 가서 또 이게 남명학사 이것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형평성이 나오는 거고 이게 또 인재스쿨하고 또 맥이 같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재스쿨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 간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들어가는 그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부산으로 가는 대학 아이들한테 지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만 가는 애들만 그 기숙사를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 수도권에 가서 20억을 매년 위탁 운영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다른 부산, 다른 인서울 전남. 아이들만 이제 혜택을 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죠. 남명 조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명 학사를 서울에 건립하겠다 했잖아요. 이 남명 조식 선생님이
낙향아 귀향하셔가지고 지역 인재를 양성을 뿌리 깊게 하겠다 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역 인재들 다 서울로 스카이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서울에 주둔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늘상 지금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남명학사든 인재스쿨이든 세금으로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세금으로 그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쓰는 게 맞느냐. 그렇죠. 그 아이들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지역에 돌아오는 건 무엇이냐. 지금 이 논의가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은 납득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소득층, 생활 수준의 뭐 부모의 기초 생활 수급자, 뭐 장애인, 그리고 성적 80% 이상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요? 성적 50% 되는 친구들은요? 나는 재능이 아까 다 다르다고 했는데 나는 춤에 재능이 뛰어나서 이거 일가를 이루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주면 저는 형평성이 계속 어긋난다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국가의 세금도 그렇고요. 지자체에서 쓰는 예산도 그렇고 결국은 한정된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뭐든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최상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교육 기회가 적은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고 이제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그 결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창원시의 행정은 이제 전자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핵심이 성적 올리는데 주가 있고 또 성적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게 사실 제일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창원시에서 그 외에 이제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창원 아이 잉글리시라고 해서 들어가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모르셨죠?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10년 정도 됐는데 아는 엄마들이 그래요? 별로 없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또 아는 엄마들은 알아서 또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원래는 보편적 교육을 목적으로 이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방학 때 되면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어요. 시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학생들은 또 그중에서 또 성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도 대상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영어 사교육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교육 받아서 성적 좋은 학생들이 또 해외 연수도 가는 거죠. 세금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가장 화나실 분들은 마산 분들이세요. 왜 마산 왜 지원하는 거야?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네. 창원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제 세금으로 교육 경비를 보조를 하는데 이게 어느 특정 계층, 지역,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 근거 조례가 창원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이 조례에 보면 1조가 목적입니다. 목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공정보다는 효율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을 보면은 아까 그 인재스쿨하고 네. 시외곽 학교 지원 사항에 있어서 인재스쿨은 해당이 되는 진해고하고 성민여고 두 곳인데요. 이 각 학교에 4억 5천만 원씩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진해고에는 기숙형 이제 고교 지원비로 2억 원. 오, 네. 그리고 성민여고에는 기숙사 건립비로 1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 외곽고 지원에는 이제 대산고에는 비평준화 외곽 지원 1억 원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각 학교마다 1억 원하고 1억 원에서 뭐 한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창원 지역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47곳 중에서 한 11개 학교만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단지 외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 2억씩 지원을 한다고요? 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인재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학력 향상 공모 사업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제 시 외곽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 외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창원 이제 외곽 지역이니까 농촌 지역이죠. 이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47개 고등학교 중에서 11개 고등학교만 창원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학교들은 1억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래서 외곽고 지원 사업이 한 학교당 기본이 1억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학교도 이 중에 하나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요. 이게 그 1억을 그냥 학교 전체 학생들이 어떤 교육 향상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이제 인재스쿨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성적 좋은 학생들 심화반 만들어 가지고 따로 그 수업을 안에서도. 외부 강사를 불러오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외곽 고등학교들 그래서 특징이 흔히 말하는 입시 성적이 좋습니다. 입시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 시 외곽고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도심 지역에 있지 않은 외곽고에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돈이 나가지만 실제 이 학교에서 상위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창원 시내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김해 지역, 진영 지역에서 오거나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막상 오히려 그럼 그 아이들은 그 도심에 살면서 교육 인프라가 좋은 곳에 그렇죠. 살면서 외곽고에 다니면서 또 지원을 받는 학교에 맞습니다. 다니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그 학교를 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박탈감을 느끼는 게 저는 저희 아이를 시골 학교에 보내고 있잖아요. 시골에 초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들은 보면 일단 시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서 뭐 강당도 없어가지고 비 오면 체육 못 하고요. 학교에 무슨 행사를 해도 급식실에서 하고 그 정도로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어떤 학교는 바로 옆에 송전탑이 지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도시학교에서는 다 있는 원어민 강사라든지 보건교사가 상주해 있지도 않습니다. 예산 문제로. 근데 그런 곳에는 정작 지금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고 이렇게 스카이 갈 학생들을 더 하늘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이 참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쭉 되온 대로 이 사실은 이번 기회를 가지고 정말 공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이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실험 학교처럼 우리도 미국 고등학교처럼 한번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애들이 재능이 좀 다릅니다. 과목별 재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열반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과목별로 한 3단계 수준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별로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아마 학생 수 대비 좀 여유가 있을 테거든요. 근데 수학 1학년, 수학 1이라 그러면 수학 1도 사실은 같은 진도지만 같은 수학 1을 가르쳐도 수준별로 많이 뒤처져 있는 학생이 있고 또 굉장히 앞서 있는 학생이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준별로 같은 학교 내에서 과목에 대해서만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수준별로 좀 가르쳐서 학생들 뒤처진 학생은 따라잡게 하고 앞서 나가 있는 학생은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하도록 전국 최상위급 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그 수학이나 영어뿐 아니라 다른 그 아주 교양에 대한 과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체능도 있고 이런 분야대로 특화해서 또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미래에 필요한 인재와 그리고 품성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스쿨이잖아요. 저는 비인재스쿨 하나 진짜 4억 5천 들여가지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비인재스쿨. 비인재스쿨. 얼마 좋습니까? 아닌 피자 말고요. 비상할 피자 써가지고 비인재스쿨 만들어서 뭐 하는 건 보완하고요. 진짜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학생들 정말 이 역량이 뛰어난 그 분야의 최고 대가를 불러와서 그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진짜 비인재 스쿨 하나 만들어요. 제가 그래 하동에서 만들려고 한 학교가 농땡이 학교 아닙니까? 주말마다 어떻게 최고로 잘 놀게 만들 건지 PPT 하는 법,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기자 되는 법, 뭐 발표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뭐 만화책이면 만화책 독서 토론을 책으로 잘한다든지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더욱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정책도 너무 한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인재스쿨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을 모아서 정말 우리나라 대가인 현대미술 화가를 불러서 어떤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시비로. 그러면서 또 무용을 잘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잘하는 애들 데리고 어학연수 떠나는 것처럼 무용 잘하는 애들 데리고 러시아
뭐 발레를 보여주러 간다거나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공평하고 다양하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근데 마침 또 다음 질문이 네, 교육 지원 예산 어떻게 써야 할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인재스쿨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 불합리한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2년 후에는 현재 문제가 됐던 거점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 부분을 좀 줄여서 거점 학교 외 학생들이 한 70% 정도까지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문제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뭐 폐지도 하겠다. 폐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곽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라는 게 이제 시의 입장이고요. 시의회에서도 의원들마다 이제 각자 이제 얘기가 이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럴 거면 이제 어쨌든 시에서 지원할 거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47개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다 물어봐라. 그래서 모인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예산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뭐 알아서 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저학력 학생들, 이제 공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한편에서는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행정이 나서서 이렇게 사교육을 이렇게 주선을 해주는 이런 형식이 저는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특히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의 공익이라는 게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증진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예산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형식이면 공익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 수업을 들었더니 좋은 대학을 가더라. 내지는 그걸 못 들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로 벌써 지금 문제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서는 되게 뼈아픈 반성을 하고 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썩어가고 있는 환부가 있어서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는데 진통제 주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교육 격차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게 빈부 격차 이런 거랑 다 연관된 문제인데 이렇게 몇몇 아이들만 특정해서 세금을 쏟아부어서 스카이 대학 보내고 우리 지역은 이 정도 보냅니다. 진학률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덮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된다. 차라리 예산을 쓸 거면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중에 영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서 아무나 거기 가면 책을 볼 수 있고 또 토론할 수 있고 원어민 강사를 만날 수 있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공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만약 저한테 예산 이 배분에 대해서 검토하게 해준다면은 시장 나가실 것. 이 교육에 이게 학교에 정말 좀 상당히 좋은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스크린 대부분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금 더구나 이제 5G 환경까지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사실 비싼 서울 강사를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수업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서울의 창덕 여중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쓰는 그 태블릿 PC로 보는 그 교과서가 뭐냐면 사실 칸 아카데미라는 그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이 칸이라는 MIT 학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유학 온 유학생인데 이 유학생이 인도에 남은 자기 조카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근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녹화한 걸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애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이게 전 세계 공유돼가지고 지금 뭐 빌 게이츠도 돈을 내고 뭐 저커버그도 돈을 내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국제 교육 기관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최근에는 우리 한국 한 재단에서 그 번역 비용을 떼가지고 한글로 다 번역 자막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시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칸 아카데미 핵심은 수준별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산수를 굉장히 쉽게 캘큘레이션이 면에 근데 산수에서
가장 초보부터 가르쳐 줍니다. 찾아보면 돼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교사는 앞으로 뭐 할 것이냐? 교사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격려하고 또 개인별 맞춤 지도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본심으로. 아니 서울 보내면 다시 옵니까? 인재가 다시 보내와 스카이 보내갖고 하면. 기태씨 친구들은 어때요? 아니 다 없죠 하면요. 우리 시골에 없다니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다 공부시켜놓고 다 보냈는데 대도시 가서 살더라. 대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 마찬가지로요. 서울 보내고 스카이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까 말씀한 대기업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이 더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지 다시 고향으로 기농기촌해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인재스쿨은 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 학부모들이 그 애들 외부로 내보내던 것을 일단 막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단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서울로 학원 가게 하는 것만은 막았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인재스쿨이 성공을 했다는 의미가 지역의 인재를 잘 키웠다는 게 아니라 그 서울에 가는 학생들을 잡는 거는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교육적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구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99점 받는 학생을 100점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70점 받는 학생을 공부를 시켜서 80점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예산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47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다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이제 민주주의에 맞게 네.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인재스쿨을 둘러싼 공방을 그저 이렇게 논란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 무엇인지 모두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게 옳은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사항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결과에 낙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의 이유가 기성세대의 편견과 잣대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적보다 성공보다 성취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어른들부터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